그 신천지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천지 관련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5만 명, 당원 가입이 최소 5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당원 가입도 보면 신도 누구나한테 했던 게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 위주로 했고 이야기가 점점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한 신천지 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인원동원이나 가입과 관련된 상부의 컨펌이나 지시가 없으면 진행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22년께부터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신천지 내에서 가입이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22년이 중요한 게 선거의 본격적인 국면에 돌입하면서 대선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대선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데 합수본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2021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경선 승리부터 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선 승리부터 도왔을 것이다라고 지금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언급하지 않나요? 그래서 경선에서 이쪽에서 신천지 쪽에서 많이 와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경선에서 지게 된 거 아니냐.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기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본인과 관련된 거 말고 나머지는 다 100% 맞다 이런 이야기 농담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선이 무효가 될 법적으로 수도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지만 지금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게 판결을 할 때는 소의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무효로 확인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의미는 없죠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좀 코로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네네. 2번이나 영장을 반려했잖아요. 예.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 이게 네. 영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예. 신천지가 결초보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죠. 왜 압수수색을 윤석열이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엊그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하나를 내놨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은 것 이것은 건진법사가 있어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시기를 막 따져봅니다. 건진이 김건희 씨하고 교류를 한 게 2013년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던 시기가 이제 2010년대 중반이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갈등 시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이 갈등하던 그 시기에도 건진이 계속 등장해서 그게 2020년이죠. 그게 2020년입니다. 그 시기하고 건진 법사가 신천지하고 교류를 했다는 시기하고 겹쳐 있어서 실제로 검찰총장의 압수수색을 막았던 것 2번 막았던 것이 이미 그런 교감이 있어서가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신천지하고 교류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건진 법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데 건진 법사가 통일교하고 나눴던 이 오갔던 이야기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말하자면 전제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업이나 아니면 향후 종교적인 입지를 다져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움직인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교유착이 민주당보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 문제가 훨씬 많이 제기되는 이유가 전 좀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권위주의에 익숙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교주가 있고 동원 체제니까 상당히 권위주의를 가지고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DNA가 좀 맞아서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훨씬 더 이 동원의 측면에서는 종교단체 유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일방향적인 그 동원이 좀 어려운 구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통일교랑 신천지도 굉장히 좀 유사한 형태가 있습니다. 뭐 교주를 중심으로 이 동원이 가능한 체제라는 것도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런 인적 동원 구조보다는 돈을 가지고서 동원하는 부분이 좀 많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야 되고요. 신천지는 돈보다도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렇죠. 위장을 해서 교회를 이제 산홍기기 전략으로 목사와 부목사를 갈등시켜가지고 교회를 통으로 접수하는 이제 이런 형태였다가 이게 이제 담대해지면서 지금 정당까지 저렇게 접수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신천지 쪽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더 수사가 좀 수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합수본 검찰과 경찰이 중심이 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일단 하고는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뭐 지금 하세월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은 발본색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합수본 자체에서도 통일교와 신천지를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전 수사를 해 나간다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닐 것이다. 이미 내부 고발자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쉽게 정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통일교 수사보다 신천지 수사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천지 제보자는 언론사 주변에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늘 그 피해자가 많고 맞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아요. 신천지는 그 자신의 재산과 돈을 거의 다 이렇게 그 헌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흔히 말하는 고공플레이 윗선에서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건진을 중심으로 한 것은 통일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신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두 종교가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결탁하는 과정이 양쪽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보도를 하나를 보면은요, 이런 합수본에서 이런 제보도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통일교를 보고 비즈니스를 배우고 통일교는 신천지를 배우고 당원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배웠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신천지라는 종교랑 통일교라는 종교의 간부들이 모여서 축구 대회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어제 그래요? 나왔습니다. 예예예. 야, 서로 교류 협력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완전 이웃집 국민의힘을 같은, 예. 놔두고 같은. 네.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권위적인 구조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원래 이익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이 사실 부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맞으면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고 그게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랑 연결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랑 너무 쉽게 연결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뭐 정교 유착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직 민주당에서 그 유착이 나온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민우회가 실질적으로 다 신천지가 다 먹었다라는 지금 녹취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증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딱 윤석열, 김건희 뇌물과 관련된 몇 가지 진술 말고는 없는데 신천지와 관련돼서는 정말 다양한 진술들이 있어서 빠르게 특검을 하면 빠르게 밝혀질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헌법에도 정교분리 원칙이 있잖아요. 네. 헌법 20조 2항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이거는 접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 통일교나 신천지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일부 후원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건 개인적 일탈이고 또 정상적인 후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려내면 될 일이고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조직적, 그렇죠. 집단적으로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개입한 거 아니냐, 유착의 농도와 밀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단식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이 신천지 특검까지 들어오면은 거의 당이 지금 공중 폭파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못 받는 것 이준석도 같아요. 얘기를 제가 볼 했죠. 때는 네. 그래서 단식의 명분을 못 찾다가 최근에는 신천지 얘기 들으면서는 야 이러면은 진짜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말을 못 할 뿐이지 네.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 심각한 문제는 맞다. 근데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기독교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나요? 네. 정통 기독교 지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는 오히려 끊어냈어야죠. 그러니까 신념이 있었다면 끊어냈겠죠.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맞았다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의 조직화보다 신천지나 통일교의 조직된 힘이 더 세게 밀어주니까 이익엔 더 맞죠. 부합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다 묶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당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아주 매력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축구대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2020년 즈음에서 한번 취재를 했었던 사안이어서 그 이만희 총재가 그 가평 쪽에 별장이 있거든요. 네. 이만희 총재가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냐면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병원에 갑니다. 통일교 병원도 있군요. 예, 통일교가 이게 병원도 사실은 있군요. 예. 통일교원이 또 언제 제가 취재를 했냐면 네. 최태민 씨 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순실 씨가 입국하자마자 독일에서 입국하자마자 간 곳이 가평 통일교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통일교 병원이 굉장히 큰 대규모로 천정국만 대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여기서 진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취재된 내용은 이 이만희 총재 신천지와 통일교가
실제로 관련이 좀 있다. 그리고 종교 쪽에서 아주 뭐 조예가 깊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흔히 그쪽 가평 쪽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동문수학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한국 신흥 종교들을 기독교에서 출발한 종교들이 네. 있고요. 사실 무속에서 출발한 종교가 있는데 최근에 유명했던 게 통일교 신천지 최태민 목사의 구국 성교단이거든요. 이 세 가지 이 종교들이 사실은 뭐 제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너무 들어갑니다만 이 천부교라는 또 이전에 천부교. 천부교. 예, 이게 이제 네. 구국, 애국으로 네. 출발한 종교들이거든요. 네, 네.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 그리고 무속에 또 힘을 좀 빌고요. 뭐 등등으로 나중에 합쳐지는 네, 합쳐져. 네, 예. 이런 뭐 곳에서 박태선 장로 네. 뭐 그쪽 계열도 맞습니다. 있지 박태선 않나요? 예, 네, 박태선 장로 그쪽 계열입니다. 예. 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아주 묘하게 가평 통일교병원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좀 진찰도 받고 네. 휴식도 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예. 예, 다음에 이단 문제는 다시 좀 날을 잡고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해볼 이단 필요가 컨설팅.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먼저 신인규 변호사님은 지금 다음 방송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짧게 그냥 언급만 하죠. 이제 공천헌금 관련 수사. 네.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강선우 지금 이제 무소속 의원이죠. 예.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네. 서울시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는 말씀하신 그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라는 의혹은 강선우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9일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경 시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수의 의뢰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보통 선거 관련된 것은 선관위에서도 뭐 조사도 하고 수사 혐의가 있으면 경찰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김경시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복수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어제 알려져서요. 어제 오후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각 언론사가 아주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현역 의원 뭐 그런 언급이 나오고 그래서 그랬던 거죠. 예, 선관위 관계자가 이것은 밝힌 내용인데요. 자세한 신고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그 내용으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이첩했다는 거거든요. 이 수사 자료에 적힌 위법 혐의자는 일단 2명으로 보이고 그 2명은 전현직 국회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는데 사실 이 혐의자들이 이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저희 민주당은 뭐 일단 그 지금 당을 떠나긴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슈가 워낙 많아가지고 밖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활동 범위가 넓었고 접촉하는 접촉면이 넓었고 그 기간도 단순히 본인이 비례대표에 나왔을 그 시기만이 아니라 그 앞뒤로의 선거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오가면서 좀 분위기는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수사로 다 밝혀지겠죠. 앞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한덕수 전 총리 23년형 구형부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까지 이렇게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